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습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방도 너무 덥고 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선풍기도 틀지 못하고 아무것도 틀지 못하고 그냥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다는 점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학에서 끝에 단어가 점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보통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은 온도를 뜻합니다. 융해점, 녹는 점, 끓는 점, 이슬점, 어떤 온도, 온도를 뜻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슬점은 말 그대로 이슬이 생길 때의 온도입니다. 이슬이 발생할 때의 온도. 이슬은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로 모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방울. 그쵸? 쉽게 말씀드리면 물방울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때의 그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점은 바로 우리 공기 중에 포화 수증기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고요. 자, 우선은 이슬점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면요. 공기가 포화되어, 즉 포화됐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공기 그 사이사이에 수증기가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네, 이때의 온도입니다. 자, 꽉 찬 상태가 됐을 때 수증기가 이제 100%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증발이 안 일어나겠죠. 하물며 증발이 일어난다 쳐도 공기 중에는 그 포화 수증기량 이상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슬이 생기겠죠. 그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인데 지금 보시면 T1일 때 볼게요. T1이라는 온도를 가진 공기가 공기 속에 1세제곱미터당 Ag의 수증기가 차여 있으면 포화 상태다라고 알려주는 곡선이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당연히 T2 온도일 때는 Bg만큼의 수증기가 차 있어야 포화 상태 100%의 그 습도, 상대 습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또 이슬점은 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다른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불포화 상태, 즉 수증기가 100% 차여 있지 않은 공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100% 차여 있지 않은 공기가 냉각된다면 그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고, 그러면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게 돼서 결국 포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응결, 수증기가 액체인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온도도 이슬점. 무조건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떻게 설명을 하던 수증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말로는 상대 습도가 100%일 때가 온도가 이슬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T2일 때는 수증기가 Bg까지 차면 꽉 찰 수 있다고 이 그래프에 나오죠. 즉 현재 포화 수증기량도 Bg인데 현재 있는 공기도 Bg만큼 들어있다. 그러면 상대 습도 공식,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그 공식을 이용하면 당연히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즉 어떤 공기가 이 그래프 상에 있어서 요 곡선 위에 존재할 때는 무조건 이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온도가 이슬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T1일 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Ag이 차여 있다.
공기 중에 Ag의 수증기가 있다면 이 그래프를 거꾸로 Y축부터 해석해 보면, 자, Ag 여기 있죠? 쭉 옆으로 가면 T1 온도일 때는 100%가 돼서, 만약에 그 공기가 T1의 온도를 가지게 되면 이슬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어떤 공기가 Ag인데 Ag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공기 온도가 T2 온도다. 그러면 옆으로 딱 가게 되면 T2 온도일 때는 Bg까지 수증기가 찰 수 있지만 아직 Ag까지밖에 수증기가 차있지 않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되지 않아서 이슬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T2의 공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T1까지 공기를 온도를 낮추게 되면 100% 상태가 돼서 이슬이 생길 수 있다. 네, 제가 점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깜빡 잊었네요. 네, 제가 점을 더 다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공기는 온도는 T2고요. 그 T2 온도일 때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A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는 현재 포화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만큼 더 수증기가 찰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이 발생하기 위해선, 그죠?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가지 현상을 가지면 되겠죠. 첫 번째는 현재 있는 공기는 수증기량이 Ag밖에 없으니까 Bg까지 수증기를 계속 채워준다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계속 유입이 된다면 이슬점이 T2라는 온도에서도 이슬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현재 더 이상 수증기가 유입되지 않는다, 공기 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치면, 그러면 수증기는 일정한데 이슬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추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온도를 어디까지 낮추면 되냐면 T1까지 이 공기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 수증기는 Ag으로 동일하지만 100% 상대 습도,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슬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기 이슬점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수증기가 Ag이라면 이슬점은 T1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는 시험을 위한 내용보다는 좀 이해를 위한 내용이라서 지금 문제의식은 없지만, 이 표시에 이 점이 이 곡선 위에 없다, 이 빨간 현재 공기가 곡선 위에 표시되지 않고 막 이런데 표시돼 있다, 그럼 무조건 둘 중에 하나죠. 수증기를 채우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하면은 이슬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증기를 더 채웠을 때랑 온도를 낮췄을 때는 이슬점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금 마우스 포인터 보실 겁니다. 이 상태에 있는 공기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수증기는 Ag 정도인데, 네, 이만큼 수증기를 꽉 채우게 되면 현재 이 온도에서 이슬이 발생할 수 있게 되지만, 수증기를 유입하지 않는다 치면 온도를 쭉 T1까지 낮추게 되면 이슬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이슬점은 달라지지만 보통 교과서나 중학교 과정의 문제에서는 수증기가 더 유입되지 않고요. 수증기는 고정시키고 온도를 변화시켜서 이슬점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위키 백과를 찾아보니까 이 기온과 이슬점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보면요, 지금 C F가 있죠. 이거는 섭씨 온도, C는 섭씨 온도, F는 화씨 온도니까 우리는 섭씨 온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볼 필요 없고요, 눈금을. 자, 아래쪽 섭씨 온도를 보고요. 자, Y축은 듀 포인트, 이슬점이란 뜻입니다. 자, 이슬점 온도도 우리는 섭씨 온도로 표현하니까 이 왼쪽을 보고요. 오른쪽은 화씨 온도 표현이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온도가 30도고 현재 습도를 측정해 보니까 40%가 나왔다. 그쵸? 그러면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어 템퍼러처가 나오죠? 자, 현재 온도 30도니까 자, 30 여기 보이시죠? 네, 이쪽. 네, 이쪽에서 어딘가 이 그래프를 읽으면 된다. 예, 그런 뜻이고요. 자,
습도는 40%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자, 상대 습도가 나왔습니다. 습도는 보통 상대 습도를 표현한 거니까. 자, 40%를 보니까 요 노란색 선을 읽으면 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노란색 선 보이시죠? 마우스 포인터 보이실 겁니다. 네, 요 노란색 선이고요. 자, 현재 온도 30도고요. 그쵸? 현재 습도는 40%입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를 읽으면, 자, 여기 만나죠, 지금. 30도를 쭉 위로 가면. 자, 왼쪽으로 쭉 수평으로 가보면 15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현재 온도는 30도지만 이 온도를 15도까지 낮추게 되면 상대 습도가 100%가 돼서 이슬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점은 상당히 많이 쓰이고 많이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30도의 온도를 가졌고 습도가 40%의 공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15도가 됐을 때 이슬점이 발생한다. 즉, 이 몇 그램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습도 40%에 해당되는 수증기량은 15도일 때 공기 중에 포화 상태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자, 보통 이슬점이 왜 해석이 좀 혼동이 되냐면요.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여기 지금 제가 글자로 표현 안 했지만요. 이슬이 생긴다. 뭐 수증기가 액체로 변한다면은 우리 고정관념이 뭐냐면 보통 저도 그렇고요. 온도가 낮아야지만 이슬이 생긴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죠? 추워야지만 이슬이 생길 것 같다. 그렇죠? 더운데 이슬이 생긴다.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슬점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네, 추워야지 몇 도가 돼야지만 이슬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요. 습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습도의 양에 따라서 수증기 양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도 이슬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온도가 오를수록 이슬점이 높아집니다. 자,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자, 온도를 35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습도는 40도로 40%로 똑같이 아까랑 해석할게요. 그럼 쭉 노란색 그래프 읽으면 자, 마우스 보이시죠? 쭉 하면 자, 이때는 이슬점이 20도가 됩니다. 그쵸? 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즉 노란색 그래프 하나만 봐도 온도가 증가할수록 이슬점은 증가한다는 걸 표현한 게 바로 이 위키밖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이건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좀 처음 봤길래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더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목욕탕 가보셨을 거예요. 목욕탕은 덥습니다. 우리가 문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 그 습기가 탁 온몸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목욕탕 천장을 보시면 위 천장에 물기가 맺혀 있습니다. 이슬이. 그렇게 더운데 불구하고 말이죠. 왜냐면은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네, 더워도 수증기가 많다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워도 수증기가 많이 포함됐다면 상대 습도가 10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30 몇 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슬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잊지 마시기. 참고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목욕탕의 천정은 아래보다 차갑기 때문에 천정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이 맺힌 거지만 온도가 같다고 가정해도 네, 뜨거워도 더워도 이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